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트럼프 시대에는 정말 세상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구나라는 네.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저께인가요? 백악관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개판이 났습니다. 거의 저는 이런 정상회담 아마 역사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정상회담을 하면 보통 프로토콜이나 준비된 거에서 움직여 나가는데 정말 이 공개된 장소에서 양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한판 붙어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서로 막말로 한판 붙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광물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직설적인 언어로 젤렌스키를 비난했고 거기에 또 벤스 부통령까지도 하면서 이 왜 처음부터 아마 옷을 왜 양복을 안 입고 오느냐 뭐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는요, 그 양복을 좀 입고 재킷을 제대로 정장 차림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젤렌스키 쪽에 얘기했는데 자신은 전쟁이 끝나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군복 계통의 그걸 제일 그래도 괜찮은 거를 뭐 입고 온 것 같은데 거기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좀 빈정이 상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여하튼 뭐 젤렌스키로서는 트럼프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저렇게 한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은 거의 180도 다르죠. 네. 다른데 젤렌스키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세 번째 사진 보면 그냥 손을 들고 막 트럼프한테 막 저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현실로 봐서는 저렇게 되면은 누가 아쉬울까요? 네. 젤렌스키가 아쉽죠. 우크라이나가 아쉽죠. 네. 자,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이 약자가 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더 젤렌스키가 노련하게 사실은 외교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요. 불구하고 사실 트럼프를 너무 자극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시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아마 이 엎질러진 물 같고 지금 또 유럽은 이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안보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젤렌스키가 어떻게 약자의 지금 뭐 굉장히 참 비참한 상황들을 지금 절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요 1950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954년도에 3년도에 우리가 이제 휴전 이게 전쟁이 끝나갈 때 미국이 뭐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 북진 통일을 많이 주장을 했고 당시에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피가 크니까 네. 중국이 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보를 일단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65달러 정도 됐어요. 정말 네.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요. 그런 나라가 또다시 예를 들어 미국이 떠나가 버린다, 휴전하고 떠나가 버린다 그러면 바로 또 밀고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걸 위해서는 확실한 안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세게 이제 밀어붙였는데 근데 당시에 미국이요.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암살 계획도 짰습니다. 중요한 에버러디 계획이라는 게 좌미 사령관이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아예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뛰어난 외교력.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미국에 살았고 미국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 그다음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하고 말다툼 안 했어요. 오히려 미국 국민들을 설득했어요. 그렇죠. 라디오에 출연하고 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정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을 해서 미국 국민들이 정부에 압박을 가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했지 이 젤렌스키처럼 대통령 면전에서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게 이제 왼쪽에 나온 저 타임지가요. 1950년대 그때
타임이 그 커버 사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온 거고요. 오른쪽에 젤렌스키는 2022년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젤렌스키랑 1953년, 이제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1953년이죠.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약소국, 미국의 절대적 도움 없이는 뭔가 생존조차 힘겨운 그런 네. 나라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요번에 이제 젤렌스키는 약자인데 너무 자존심을 세우면서 트럼프를 좀 필요 이상으로 좀 자극시키는 그런 우를 범했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외교에서는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럼요. 외교는 귀신이다. 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은 된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거대로 하면요. 아니 자기네 나라 미군을 거기다 상시 주둔을 시켜야 되고 주둔 비용 다 미국이 다 부담해야 되고 이걸 왜 하냐 했지만, 그래서 그거는 좀 미국의 선택지로는 저 못마땅하니까 이제 에버레디 작전이라든가 아예 그럼 주한 미군을 다 그냥 철수시켜 버리자 아예.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 이승만의 설득에 호응을 했습니다. 호응을 해갖고 참 방공포로 석방 같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까지 다 써서 그래서 얻어낸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이요. 이 좌파들이 제일 잘못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게, 미국은 늘 이게 남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사실상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이 남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네. 그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완전 거꾸로입니다. 미국은 떠나가고 싶었어. 에치슨 그럼요. 라인 긋고 뭐 하고. 근데 이승만 박사의 저 귀신 같은 외교술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겁니다. 정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네. 그 외교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미 우리는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럼요. 이미 우리는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뛰어난 외교력으로 정말 미국 조야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여론전을 통해서 미국 여론을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러한 방법으로 결국은 이제 지원을 받아내고 상호 방위를 체결했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승만 대통령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렇죠. 이제 저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화가 미쳤는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편을 들어보니까 중국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 그럼 우리가 대만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 글쎄요. 이게 지금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여기에 직접 개입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돼버려요. 네. 근데 저는 자칫 이번에 지금 이 트럼프의 러시아 편들기가 이 시진핑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대만 내가 해도 되네? 자, 그러면 대만 하게 되면 북한이 어떨까요? 북한 이번에 러시아 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도울까요? 중국을 도우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우리는요? 그럼요. 우리가 여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 트럼프 측에서 지금 제시한 휴전 조건 보면은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고유 영토를 침공해서 지금 그 점거하고 있는 거, 그거까지를 좀 러시아의 기득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이 세계 질서가요. 저 무력 침공을 해서 뭐 이렇게 먹으면 되면 된다. 먹으면 된다. 힘센 놈이 최고다. 뭐 이런 거다. 뭐 국제 규범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나토가 미국,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제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끼리 공유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의 영향에 벗어나자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세계의 지금 질서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이미 미국하고 트럼프한테 선물도 갖다 주고 뭐 굉장히 지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처지가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음 대통령은 외교력, 특히 이런 미국 같은 사람들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단 가져야 된다. 다행히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요, 트럼프 측 지난번에도 뭐 취임식 초대를 받았는데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뭐
대화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뭐 트럼프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저런 외교 정책 이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벌써 이뭐 우경화 한다고 그러면서 일본 수준의 그 핵개발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핵 네. 재처리 능력,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해갖고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 능력,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확보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이제 더 나가야 됩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이제 한국 안보에 이 굉장히 그 핵심적인 그거를 딱 틀어줄 수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음 정권에서 우리가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 사법 처리 문제를 5년 동안 우리가 이 논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면 아니,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장을 펼쳐 나가야 될까요? 그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한번 보십시오.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영원한 우리의 어떤 면에서 동맹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아, 그럼요. 지금 트럼프식 저런 실용주의와 실질주의가 이 되면 우리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